채무자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얼굴을 몇 차례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까지 가서 서로 합의를 보고 합의금으로 70만 원을 받았죠. 제가 두드려 맞고 받은 피해보상금 70만 원을 저는 채권 회수금으로 회사에 입금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송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혹시 신용정보회사에 선불로 의뢰를 하셨다가 회수가 안 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중간중간 출장비나 수수료 등을 줬는데 회수가 안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되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과 피해가 발생하는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의뢰하는 채권자 본인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합니다. 아직도 신용정보회사에 자신의 채권을 의뢰하면서 착수비나 신용조사비 같은 선불을 주면서 의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선불을 주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렇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담당자가 채권자를 찾아와서 자신들은 채무자에 대해서 전부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죽이든 살리든 무조건 받아낸다는 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꼬시겠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아이고 이제 내가 억울하게 떼인 돈이 비로소 받아주는구나 하면서 안도를 느끼며 선불을 덥석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회수되는 채권 회수율은 10%에서 정말 많아봐야 20% 내외입니다. 그럼 회수가 안 되면 선불로 받아간 돈은 다시 환불하고 돌려주나요? 절대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선불로 채권을 받아간 추심직원의 마인드입니다. 자, 선불로 채권을 받아간 추심직원의 마음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일단 선불로 채권을 받아간 추심직원은 그래도 채권을 회수를 해볼 마음은 당연히 있겠죠.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면 추심 수수료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건을 회사에 접수하고 조회가 나오길 며칠 기다립니다. 그리고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 및 재산조사가 나오겠죠. 아니, 그런데 이게 웬걸? 채무자가 악성 신용불량 상태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신용조회표를 보니까 국세 체납, 카드 은행 캐피탈 등 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 임금까지 주지 않아 노동부에 고발당한 사건 등 엄청난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되는 사건의 80%가 넘습니다. 자, 그럼 추심직원은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가지고 있는 판결문 등 집행권한으로 채무자의 등초본이라도 발급해서 가족관계라도 한번 알아보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 등본을 발급해보니까 세대 구성에 채무자는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제 촉구서 등을 채무자 주소지로 발송해 볼 겁니다. 자, 그 후에 우편물 수령 여부를 조회해보니까 역시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우편물을 수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이 연락이 와서 여기는 채무자가 살지 않고 주소만 등재한 상태니까 이런 우편물 보내지 마세요 하며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럼 채무자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엄청난 신용불량에 주소지 위장재립이라 어디 찾아가서 추심할 곳도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이 사항을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이 채권은 답이 없다고 연락을 하겠죠. 이걸로써 채권자가 의뢰한 채권 추심은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추심직원은 채권자에게 선불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과 급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추심직원은 속으로 그래도 회사가 해준 조사 내용과 우편물 발송 한 번으로 몇십만 원 벌었네 하며 그걸로 위안을 느끼며 또 다른 선불 영업을 하러 또 다른 채권자들을 찾아다니겠죠. 아니, 이런 걸 아직 채권 회수의 절차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추심직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이 정도 절차도 안 하는 추심직원들이 천지에 널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후불로 사건을 의뢰받은 추심직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제 경우를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 5시에 출근을 하고 밤 9시까지 근무를 할까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지 않고 왜 죽기 살기로 일하고 공부하고 온갖 순환과 수모를 겪으면서 추심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선불로 채권자에게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의뢰한 채권에 대해서 회수를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저한테 의뢰해보신 많은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
의뢰받은 사건의 채무자 거주지가 경기도 의정부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부산 해운대에서 경기도 의정부까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죠. 자, 그럼 밤 12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럼 첫 방문 시간인 아침 8시가 되면 채무자 집 앞에 도착을 하겠죠. 그리고 채무자 집 주변 사진과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채권자에게 사진 및 메시지 등으로 전부 전송을 합니다. 그럼 채권자들은 말은 안 해도 생각을 하겠죠. 이야,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할 겁니다. 이 새벽을 뚫고 저기까지 간 걸 채권자들도 안다는 겁니다. 채권자는 의뢰할 때 아무런 돈도 주지 않고 출장 비용이나 아무런 수수료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멀리까지 가서 자신이 떼인 돈 때문에 아침부터 채무자를 만나서 싸우고 언쟁하고 있는 추심 직원을 보면 의뢰한 채권자는 과연 어떤 마음이 느껴질까요? 그리고 저는 밤 12시에 출발해서 그 새벽을 가로질러 먼 길을 갈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유류비, 도로비, 숙박비, 식비, 부대 비용 등 전부 다 하면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쓰고 내려온다는 거죠. 채권자에게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제 사비를 털어서 출장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추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선불을 받아간 추심 직원과 후불로 채권을 받아간 추심 직원과는 마음가짐이나 마인드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용정보회사가 선불을 받아가면서 채무자에 대해서 전부 알아봐주고 금융권 등을 포함하여 신용조회 및 재산조사 보고서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죠.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택도 아닌 얄팍한 조회와 보고서 몇 장으로 채권자를 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 나이스조회, KCB조회, 부동산 권리 의무정보 이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 차량, 부동산은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알아보면 할 수 있는 조회들입니다. 정말 이게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됩니까? 어차피 80% 이상의 채무자는 재산도 없는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하는 건 10%에서 2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엄청난 지식과 법을 알고도 채권 회수를 못하는 이유겠죠. 채권 회수는 채무자의 마음을 잃는 것부터가 추심의 시작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거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그냥 연락을 주십시오.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선불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돈이 많으십니까? 왜 쓸데없는 비용을 쓰십니까? 채권 회수는 채권자와 추심 직원이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해결하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말처럼 절대 따뜻하고 배부르면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선불 몇 푼 받고 컴퓨터로 깨작깨작거리고 법원 공공기관 다니면서 서류 몇 장 발급받는 게 추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온실 속에 추심하는 것으로 절대 회수도 못할 뿐더러 농론하지 못합니다.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머리 터지고 박살나고 깨지면서 실패하고 또 경험하면서 추심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러 가기 위해 채무자 사업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같이 간 직원이 아직도 저하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죠. 채무자한테 방문을 가서 면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얼굴을 몇 차례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까지 가서 서로 합의를 보고 합의금으로 70만 원을 받았죠. 제가 두드려 맞고 받은 피해보상금 70만 원을 저는 채권 회수금으로 회사에 입금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송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채권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한테 두드려 맞고 그 치료비를 내 채권 회수금으로 가져왔다고 미안해 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채권자가 지금 저하고 13년 이상을 거래하고 있는 제가 가진 가장 큰 거래처입니다. 채무자한테 맞은 것이 열받고 쪽팔리냐고요? 아니요. 우리 애들한테도 자랑스럽고 그렇게 사투를 벌이며 먹고 살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선불을 만약 채권자가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한번 받는 순간에 제 독한 마음 그리고 제 의지가 서서히 없어지고 편하게 추심하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입니다. 많은 추심 직원들이 이런 독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채권자가 주는 선불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방송 영상 댓글에 전직 고려 신용정보 직원이었다면서 신용정보회사의 선불 영업 방식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댓글에 보면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에게 받는 착수금 및 선불 등이 주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 신용정보회사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절대 선불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한번 선불 주고 의뢰한 채권자가 회수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 때 다시 의뢰를 하겠습니까? 정말 선불 영업은 신용정보 업계를 죽이고 회사를 죽이고 채권자를 죽이는 아주 없어져야 될 병폐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과정에서 담당 추심 직원이 출장비, 교통비, 서류비 같은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또 주는 채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비용은 원래 추심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계약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요구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고 사기입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야 될 채권자와 추심회사가 왜 지금까지 많은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한 자신의 채권이 소중하게 관리되고 처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신용정보업계는 다시 한번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향후 현명한 길을 선택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알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훈TV의 이성훈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